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복입니다. 저번 주부터 프라키스 챕터 2 이산 신호와 신호 및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갑자기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저번 한 주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에도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디지털 신호를 이제 샘플링 할 때 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 개념을 좀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많으실 텐데, 이제 아마 저같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렇게 저처럼 아마 혼돈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게 이제 특정 XN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속 시간이면 이거는 이제 이산 시간이고, 연속 시간에서는 이제 XT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뭐 적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뭐 타우에 그 다음에 이제 델타에 T에 뭐 타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정의가 돼가지고 어떤 이제 그 특정 시점의 이제 신호에 대한 이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X라고 정해놓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게 K가 되고 타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델타 펑션에 보면은 이제 M-K가 되고, 그 다음에 T-타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제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오펜하임의 이제 신호 시스템을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프라키스의 이제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보면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전에 또 신호화 시스템 하면서 까먹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갑자기 또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오펜하임의 이제 책도 좀 다시 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저번 한 주 동안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한 주 동안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통찰한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워본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발표한다. 이렇게 좀 알고 좀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핵심은 이제 간단한 핵심은 이제 이 연속 신호가 있는데, 이제 델타 펑션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연속 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펑션 이제 순차율이죠. 이게 순차율. 플스 트레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를 해가지고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신호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연속 신호를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쭈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신호를 우리가 뽑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신호화 시스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이론적 체계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시간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죠. 이제 그 시간 이동이라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야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적분을 하면은 델타 펑션을 이제 이게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게 1이 되는 걸로 이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시점에서 델타 펑션을 딱 가면은 그때 이제 크기가 나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건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시간 이동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시간 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그 이제 델타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샘플링 이제 되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t에서만 계속 이제 샘플링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t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하는 개념이 이제 요 개념이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제 이게 n하고 k가 같을 때 이제만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역은 다 이제 값이 제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샘플링을 딱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내가 특정 n 시점에서 뭔가 값을 구하려고 할 때,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스캔을 다 해본다는 거죠.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K로 요게 이제 전체 영역 스캔. 그러니까 K가 이제 N이 되는 시점에서만 값이 탁 나오더라. 그래야 이제 이게 샘플링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동의 의미다, 이동. 그러니까 특정 어떤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을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제 특정 시점. 그래서 특정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K를 계속 이제 K 프라임부터 K 프라임 2 프라임까지 이제 계속 이제 K를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K하고 N이 같을 때만 값이 톡 튀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의 이제 N의 K로 표시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동의 의미다. 시간 이동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N 나죠. 그 다음 기준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제 뭐 떨어져 있냐 아니면은 이제 같은가, 이제 요걸 이제 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화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m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에서 이제 내가 이제 n이 3일 때 이제 값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때 이제 m을 쭉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키는데, 또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또 k는 m-m으로 또 정의를 하고, 얘를 다시 또 이제 n은 마이너스 k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도 있고
또 K를 또 따로 이제 M-N으로 따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M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일단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 n까지만, 이건 이제 그 이제 신호화 시스템 그 이제 챕터 이제 그 1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m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내가 n까지 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n까지의 값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n에서 m을 빼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n까지고, K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n까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기 오펜하임의 신호화 시스템 챕터 1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M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캔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제 UN이죠, UN.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텝 함수를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정의를 이제 원래 했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K로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면은 내가 적분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쪽은 0이기 때문에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리 보면은 이제 K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특정 n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그리고 K는 이제 n-m으로 정해 놓으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에서 n까지 요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K는 이제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0, 아니면 K는 0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형파가 스텝 펑션이 이 정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편리성 때문에 한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동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케이스하고 사실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이 N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스캔해야 될 이제 범위를 이제 M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K로 따로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K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N은 이제 K일 때만 이제 값이 나온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저기 보려고 하는 이제 n이든 뭐 연속 신호면 t이든 그 시점에서만 이제 내가 이제 사진 찍듯이 탁 착각하면은 이제 사진이 이제 그 장면에서 사진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또 이제 K를 이동시키면서 이제 또 찰칵, 또 K를 이동해서 찰칵, K를 이동해서 찰칵,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사진을 이제 우리가 연속으로 쭉 틀면은 그게 이제 영화가 되고 동영상이 되는 이제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특정 시점에서 이제 사진을 계속 이제 일정 간격으로 사진을 톡톡톡 찍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간 이동 개념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채거리기 특성, 그러니까 샘플링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펑션을 빵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 값이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요 오펜하이머 이제 그 챕터 2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하나씩 델타 펑션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톡톡톡 이제 주고 그걸 합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델타를 이제 0으로 가져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t하고 델타 t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엔 이제 이제 t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x 타우는 이제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델타 펑션은 이제 폭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적분하면 1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델타 펑션을 딱 가했을 때 이제 여기 보면 xt 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델타 펑션을 우리가 이제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이래 하면은 이제 특정 시점에서 내가 이제 델타 펑션을 빵 가면은 이제 요 x 타우는 이제 xt 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t하고 타우는 이제 같아지는 시점에서 얘는 이제 어차피 이제 델타 펑션은 적분하면 1이기 때문에 요 신호에서 내가 이제 델타 펑션을 빵 가하면은 이제 요 크기에 해당하는 값이 샘플링이 돼서 탁 나온다. 이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사진 한 장이죠. 이제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델타 t의 이제 타우 아니면은 또는 이제 델타 n의 k 요거는 이제 이제 이동 이제 사진 여러 장. 그러니까 이제 델타 펑션 한 개는 이제 요거는 사진 한 장. 그러니까 이제 델타 t 또는 델타 n은 사진 한 장.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또는 델타 n 마이너스 k는 사진 여러 장.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컨볼루션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샘플링 얘는 이제 샘플링이고 샘플링인데 우리가 델타 펑션을 이제 시스템 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시스템 함수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요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델타 펑션을 가지고는 이제 이제 사진을 이제 그냥 필터 뭐 요거는 이제 뭐 굳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필터 없는 사진. 그 다음에 요 이제 HT는 이제 필터가 있는 사진.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샘플링의 개념을 컨볼루션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죠. 컨볼루션으로
확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샘플링의 개념을 컨볼루션으로 확장하는 게 이제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 가지고는 샘플링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이제 그 일정 시간 간격으로 톡톡톡 이렇게 이제 찍는다고 보면은 뭐 우리 이제 그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사진을 좀 더 예쁘고 뭐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필터링을 가해가지고 이제 찍는 게 이제 HT고 그게 이제 컨볼루션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구분을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요게 HT겠죠. 이제 이 아날로그로 보면은 요 이제 그 파란 게 이제 우리가 보면 HT.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빨간 게 지나가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마찬가지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그 일단 뭐 이제 요 FT를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요 GT를 이제 저기 그 뒤집어서 밀어도 되죠.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똑같은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보면 이 큰넬이라는 개념을 보면 바로 이제 얘가 이제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HT가 되겠죠. 이제 HT 또는 이제 델타 T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HT 마이너스 타우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델타 T에 타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샘플링을 하는 이제 그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을 하는 우리가 체그르기라는 어떤 뭐 그런 개념하고 어찌 보면 이제 이 컨볼루션의 개념하고 조금 이제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얘가 이제 그 델타 nk가 될 수도 있고 h의 nk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n-k는 요거는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사진 찍기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델타 펑션은 이제 이제 오리지널 그 다음에 h는 요거는 이제 그 필터 추가 사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델타 펑션 가지고 샘플링 하는 개념이나 지금 이제 여기 보는 이제 큰넬 이제 뭐 HT 같은 시스템 함수 가지고 그 컨볼루션을 하는 개념이 이제 그 유사한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넬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러닝 머신이나 이제 뭐 이런 데 이제 쓰이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프로아키스 책을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전에 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좀 그 자꾸 헷갈리고 이제 좀 이래가지고 이제 저번 한 주 좀 고민을 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이제 내린 이제 결론이라는 걸 이제 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